이준석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했던 명태균의 여론조작 정황을 민주당이 전격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에서 명 씨는 2022년 3월 초순 선거를 앞둔 한 출마 예정자 측에게 ARS를 돌리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 쫙 뽑아져 나온다며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라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우리가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은 공식 전화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자기가 전화를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공식 전화를 받겠느냐고도 설명했습니다. 이건 미리 ARS를 통해 지지 성향을 파악한 뒤 실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방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왜 전화하냐고 물으면 우리가 여론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되느냐? 우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한 것 모른다.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되느냐? 답변하면 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녹취에서 대화 참석자가 뛰어나다니까 라고 반응하자 명 씨는 지지자한테 계속 전화하면 그 사람은 전화 받았다고 밴드에 올린다며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우리한테 받은 놈도 막 다 올리는데 나는 결제 잘해주면 다 가르쳐줄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했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저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명태균보다 오히려 김건희나 이준석이 이 보도에 더 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명태균 사태에서 반드시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끝장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을 본 분석이 있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경선 조작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정말로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후보를 밀었다면 왜 밀었겠느냐. 그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렇게 반박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지 않은데 왜 이준석이 굳이 윤석열을 밀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적 동기는 윤석열 후보가 돼야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다.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홍준표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고 그렇죠. 고수죠 정치적으로는. 유승민은 차라리 차마 그렇게 못하겠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겪은 모두가 제일 만만하게 보죠. 말하듯이 마치 바보 취급하잖아요. 명태균 씨도 바보 취급하잖아요. 네. 실제 바보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같이 다 바보 취급을 하잖아요. 부인마저도 행정관도 그렇고 비서관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만만하지 않았을까? 그쵸. 정치를 전혀 모르는. 네. 그래서 이 가설 시나리오 아래서는 명태균과 이준석이 손을 잡고 이 가설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내세우고 그리고 당선시킨 후 2년 반 후에 날리고 그때 개헌하고 물론 그게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잖아요. 각본을 쓴 거죠. 예. 네. 개헌을 하고 그때 중임 개헌을 해가지고 이준석이 등장하고 이런 그림을 혹시 명태균 씨나 혹은 이준석 당대표가 그린 건 아닐까? 저는 그거에 99% 배팅. 너무 많은 배팅인데.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뭐 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 비공식적으로 60번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번에 그 취재 편의점에 장윤선 기자가 전화했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명 사장님의 전화를 2번 만에 받았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인가 2달 정도인가 얼마 안 됐을 때 그 안동에서 일어나는 그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꼭 필요하다 여기 오게 해달라 이렇게 그 행사 주최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도.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 예. 근데 이제 그날은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갖고 두 행사를 사람이 하게 되죠. 특별한 관계였던 거. 매우 특별한 관계죠. 관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 시기에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목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언론사들에게 이렇게 기자들에게 쭉 깔아놨던 거. 그러니까 포석. 2년 반쯤 있을 때 터져가지고 그 소위 공천 사건이 터지길 바랬다고 하면 그때는 정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게 뉴스토마토가 다루면서 자기한테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그 뉴스토마토한테 가가지고 명태균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산단 쪽 취재해보라고. 산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부담스럽게 시작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때는 또 제거하려고 했고 명태균 씨 그전까지 모르다가 그전까지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우호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둘 사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예, 그 문제 생긴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 게 김소연 그 변호사께서 예. 그 이 기사 저희 경선 조작 의혹 이 기사를 의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소연 변호사는 명태균 이준석- 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을 치고 이준석을 싶었던 치고 거지.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게이트라고 그거는 명명하셨습니다. 용산의 뜻인데 그럴 수 그렇게 있죠. 되면 그래서 특히 김수현 변호사가 왜 처음에 여기 참전했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준석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포션을 가진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실은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용산에서는 또 이참에 이준석도 날리고 그렇죠. 모든 걸 책임지게 하고. 명태균은 교통 정리해가지고 싼 티켓 끊어주고 이런 계획인 것 같고 그죠? 그 그다음에 실제- 한동훈 각자 욕망들이 다 있어요 보면. 실제로 저도 이게 한동훈 다음에 얘기합시다. 저희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네. 당에서 난리도 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당에도 종용하잖아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당 대표잖아요. 지금 나온 얘기들은 모두 다 이 대통령과 내가 당 대표로 어. 있는 이 당의 전부 다. 대선 후보 공천이 조작됐다고 길길이 날뛰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뉴스토부터 고발해야지. 본인이 고발해야죠. 길길이 날뛰어도 네, 본인에게 전혀 데미지가 없는 매우 좋은 먹잇감인데 조용히 있단 말이죠. 제가 그 명태균 게이트 전국을 이제 쭉 보도해 오면서 한 번도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았어요. 명태균 씨 말고는. 야, 천공 때는 당했는데 우리가. 네, 제가 며칠 전 보고드렸던 이 이봉규 TV에서 명태균 변호사가 한 발언, 아마도 지금 명태균을 구워 삶아 창원 산단 조사하라고 뉴스토마토에 찔러 배신을 한 이준석을 치기 위해 명태 측도 준비를 할 것인데 이거 꿀생각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에도 한동훈은 이런 식으로 용산에 한복 선언을 하며 연일 이재명 대표 재판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과 함께 한동훈 특검까지 꺼내며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왜 생중계를 자꾸 언급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재판 결과만 생중계해서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것입니다.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결과를 선고할 경우 판사의 얼굴을 공개해 위중교사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입니다. 역으로 지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언론이 지적해야 하는데 언론들이 편향적인 것을 알고 국민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한동훈의 특기입니다. 이번 15일 선고는 재판부 입장에서 민주당이 수백억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위증교사입니다.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특히 저는 한동훈이 윤석열 담화 직후 발표한 이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지능을 의심했습니다. 진심으로 두창의 기자회견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점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동훈의 공공한 입장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한동훈은 여권 위기 앞에 일단은 미우나 고우나 윤을 지키는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순망치안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2의 윤석열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정치권에서 분석으로 유명한 정치 신동의 예언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은 일생일대 지금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예. 지금이. 왜냐하면 명태균하고 관계없는 유일한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뭐 오세훈이 네. 4번 울었다, 이준석은 끝났고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전부 명태균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를 들어가든 나중에 특검을 들어가든 명태균하고 뭐 나와 있는 사람 뭐 나왔다 그럼 차기 다 아웃이야. 유일하게 한동훈만 지금 여기 스크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머지 차기를 싹 보낼 수 있어요. 엄청난 찬스를 잡았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아니면은 진짜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어서 네. 그런지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끝난 거죠. 아니 정치인이 판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치고 나가야 되는가 그럼요. 하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자꾸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제2의 김무성 되는 거지. 예. 옥새 들고 나르샤 했다가 네. 결국은 후보도 못 되는 제2의 김무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도저히 내가 자 우리 그 국민의힘 우총에서 특검 받읍시다. 내가 이건 못하겠다. 이거 못하겠으면 8명만 꼬시면 되잖아. 그래 꼬셔가지고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해서 통과됐어. 그럼 그때 가서
사실은 내가 했다. 그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모든 스포트라이트 자기가 받는 거고 그때부터 윤석열은 죽은 권력이고 자기는 떠오르는 권력이니까 못해. 못할 것 같아. 결국엔 못할 것이다. 못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서 본인이 자리매김할까요? 지금 오세훈은 한동훈이 왕따를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주저앉히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통성을 이어받는 예. 사람이다.